안녕하세요. 주부인입니다. 오늘은 주요 소식들을 분석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상승률이 1982년 이래 최대인 6.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자 물가가 이처럼 급히 치솟았다고 밝혔고요. 소비가 늘어나면서 공급망 차질과 노동력 부족이 겹쳤다고 합니다. 이는 7개월 연속 5%가 넘는 상승률이고요.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자산 가격은 연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로 월가 전문가들은 증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타격을 입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무제한 돈풀기의 결과인데 유동성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자산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살 테고 부동산의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신규 주택 구매도 증가합니다. 이는 전에 영상에서 주택 건설 호황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도 급등합니다. 연준에서 내놓은 가계부채 신용보고서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와 비가계부채가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 가계부채,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두 다 대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 고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효과를 더 잘 보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도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은 코로나 이후로 최저를 찍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다음 주 FOMC에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금융주들의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부실한 기업들의 연체가 증가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건전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채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할 때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메가캡 리더들이 주식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가 지분 절반을 매각했고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 주식을 10억 달러 이상 팔았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 주커버그, 월마트 월튼일가, 티모바일 CEO 등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매각 이유는 2022년에 주식 차익으로 300억 이상의 소득에 대해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CEO가 대량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증가하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에 좀 더 스마트 머니가 몰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기업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브로드컴이 장전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당금까지 증가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갭상승을 했고 차익 실현 매도가 발생하면서 도지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나 지금 수익 구간이라 언제 대량으로 매도를 할지 모르긴 합니다. 그러나 내부자 매도도 거의 없고 멀티플이 30 정도입니다. 통신칩 주식은 앞으로도 성장할 주식이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평선이 가까워질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증시 하방 압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금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증시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 일부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동차주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각각 6%, 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는 미시건주의 EV 프로젝트로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건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검토권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해서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곧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달 상장을 하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투자 결정 뉴스가 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가 오르면 자동차 전체 판매량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차종에만 영향을 주는데요. 이미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인도 등은 내연기관 금지 연도를 정책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승자와 전기차 충전소의 승자가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유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고요. 이 유가 수요는 원유를 증산하지 않는 이상 유가가 올라갈 텐데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지한 이유는 코로나19 제약산에도 원유 수요가 위축되지 않을 거라는 낙관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유가가 안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